이제 뉴진스 입장에서 패소한다면 이럴 건 더 크지 않나. 글로벌 라이징 스타의 최전성기 활동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년도 실적에서 뉴진스 활동부는 일단 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방시혁 의장의 4천억 그 이슈 내년에 BTS가 돌아온다. 전역함으로써 1년간 방탄소년단의 매출이 이제 한 1조 9천억, 약 한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겠다, 하이브고요. 많이 들고 있는데 좀 더 사고 싶다, 그래도 하이브고요. 예. JYP는 더 들고 가시고 SM은 좀 팔아서 하이브 가셔야 돼요.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엔터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엔터 주제로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1년 넘게 계속 소외된 섹터기도 맞습니다. 했고 네네. 근데 보니까 최근에 또 조금 반대가 하는 것 같긴 해. 예, 맞습니다. 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 위주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엔터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진스 얘기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 그 11월 28일이었죠? 네. 저녁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이제 뉴진스 5분이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나요? 어도어 측에 보냈었던 이제 내용 증명에 따른 시정 요구. 결국 이제 시정의 핵심은 이제 민희진 전 대표를 좀 복귀시키고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에 좀 신뢰를 회복하자.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는데 뉴진스 측에서는 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29일 자정을 기하여 전속 계약은 이제 해지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전속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위약금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당연히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죠, 기자회견에. 뉴진스도 사실 어떤 법적인 자문을 받고 그런 회견을 했을 텐데. 그럼요. 그런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이라는 게 일방이 그렇게 계약 해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죠.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구두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간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어도어 측이 먼저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액션 아니냐. 결국은 이제 법적인 절차 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느냐,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어떤 중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명백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 계약 이 건하고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이 두 건은 완전히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별건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일단은 연계시켜서 뭔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별개의 계약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의 이슈로 또 엮여 있는 거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이 사태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방시혁과 민희진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그럴 수 있습니다. 거잖아요. 과연 이제 경영권 찬탈을 도모했다라는 하이브 측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하이브와 어도어 간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회사 자회사 간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무너졌는지, 그건 이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민희진 대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고 아이돌이 국정감사에 나오는 사실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도 나오고 나왔었죠. 왕따 논란이라든지, 그렇죠. 뉴 버리고 새판 짠다. 조금 문건들도 많이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노이즈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뉴진스 입장에서는 이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쟁점이고, 결국은 이제 법적 절차를 어떤 형태로든 머지않은 시점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죠? 일단은 이게 사실은 거의 승자가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 패자만 있는 왜냐면 싸움. 길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제 뉴진스라는 글로벌 라이징 스타의 최전성기 때, 지금 3년 차거든요. 최전성기 때를 어찌됐건 활동 공백이 기계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 공백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실적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이제 뉴진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럴 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멤버들의 또 인생이 걸린 문제고, 지금 이제 3년 차부터 어찌됐건 이제 7년 단위의 이제 우리가 보통 표준 전속 계약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앞에 2년은 하고 뒤에 5년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다른 플레이어와 이제 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딱 3년차, 4년차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예요. 이제 3, 4년차 전성기 찍고 5, 6, 7 뭐 약간 내려오거나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브도 주가상으로 또 피해를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보시면 엔터44가 4분기 업황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다 달렸거든요. 하이브만 못 갔어요. 그 반등폭 자체가 JYP나 SM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그때 유진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다음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하이브 주가가. 그렇죠. 하이브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일단은 이제 2025년 내년 정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뉴진스의 음반 판매량이나 공연 모객 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이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7에서 8%가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중이 이제는 아예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내년도 실적에서 뉴진스 활동부는 일단 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을 빼더라도 지금 엔터주를 좋게 보는, 최근 들어서 엔터주를 콜하는 논리 자체가 훼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리스크 요소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완전히 빼는 쪽으로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 주가가 급락했던 게 그거를 반영을 이미 충분히 한 상태의 주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은 뉴진스 기자회견 다음날 빠진 부분은 그거보다는 그 방시혁 의장의 4천억 그게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사실 그 이슈가 그거잖아요. 누가 이제 빅히트였죠.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장 전부터 이제 투자를 했던 사모펀드들이 있었는데 임명 계약, 공개되지 않은 계약 조건 중에 만약에 일정 기간 안에 상장을 하게 되면 장중에 매도를 하고 그에 대한 차익의 한 30% 정도를 방시혁이 가져간다. 반대로 일정 기간 안에 상장을 못하면 그 지분을 다시 이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되사준다.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증권신고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사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오버행이 있을 거라는 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를 안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IPO 과정, 심사 과정상에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중요한 계약인데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오전 중에 하이브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상장 예비심사 청구, 그때 당시에 이미 상장 주관사들, 즉 증권사들한테 이미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부분들을 다 같이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이후에 알리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IPO 신고서상에 우리가 보호예수에 관한 부분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상장 당일로부터 팔 수 있는 지분이 몇 프로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거래소도 약간 이제 그런 심사상에서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하이브를 제재하지는 않겠다라고 코멘트를 했죠. 저는 이제 주주 간의 계약이에요. 당사자 간의, 주주들 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그런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마땅하다라고 저도 보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영역으로 갔을 때는 거래소에서도 추가 제재의 가능성까지는 안 본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이슈는 더 이상 그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더 어떻게 보면 상위 이제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그건 이제 완벽히 봉합된 이슈는 아니다. 그렇지만 주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정부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금 안심은 하셔도 되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도 우리가 하이브에 기대하는 거는 내년에 BTS가 돌아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가장 큽니다 그게. 언제 돌아오나요? 6월 22일입니다. 그때가 전 일곱 멤버가 다 명이 완전체로 전역을 하면서 그렇죠. 일곱 번째로 전역하는 사람이 전역하는 날이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은 전역하자마자 바로 앨범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어렵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획사에서 약간 사전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저는 9월 뭐 이 정도에도 앨범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8, 9월, 9월, 10월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완전체 앨범은 이제 만으로 3년만, 공연은 거의 만으로 6년 만에, 대규모 투어는 완전체 대규모 투어는 지금 만으로 6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BTS의 복귀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전역함으로써, 그러니까 전역으로부터 12달, 1년간 방탄소년단의 매출이 이제 한 1조 9천억.
약 한 2조 가까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1조 9천억 중에서 한 9천억 정도는 이제 공연 매출, 공연 티켓 매출이고요. 공연장 가시면 이제 굿즈나 또는 공연 일부를 온라인 생중계 하잖아요. 그런 MD 컨텐츠 매출이 한 5천억. 그리고 이제 음반도 한 장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체 앨범. 음반 음원 합해서 한 2천억 초반. 그리고 나머지 화양연화 10주년 관련된 이벤트, 구보 판매 증가 이런 것들이 한 2,500억. 요 숫자를 더해보시면 한 1조 9천억 정도 나오고요. 내년 하반기분이 8천억 수준, 내후년 상반기분이 한 1조 1천억 수준. 26년 쪽이 아무래도 투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가중치가 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정의 근거는 완전체 BTS가 그 이전과 같은 인기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가정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완전체 활동은 2022년 한 10월 경을 이후로 쭉 지금 없는 상태지만 그 와중에 멤버들이 이제 순차 입대를 하면서 솔로 앨범들을 다 냈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 앨범도 가장 많이 판매된 판매량은 뭐 200만 장 훌쩍 넘고요. 음원 시장에서의 BTS 파워. 단적인 예시로 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상위 쭉 이렇게 한 5억 회 이상 들은 전 세계인들이 5억 회 이상 들은 노래들이 한 2,500곡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25곡만이 K-팝이고요. 그 중에 16곡이 방탄입니다. 10곡은 완전체 노래고 6곡은 심지어 그냥 솔로곡들이. 슈가가 혼자서 40만 명 규모의 솔로 투어를 했었었고요. BTS가 돌아왔을 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K-팝 아티스트 중에서 빌보드 핫100 1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티스트는 방탄 완전체와 방탄 솔로밖에 없어요. 좀 오랜 기간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의 인기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6년간의 어떤 그 누적된 공연 수요, 공연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응축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규모의 공연을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맞겠다. 예, 이렇게 보고 있죠. 하이브에 대해서는 최근에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뭐 그게 거의 같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여기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한 10월 한 중순 이후로 계속 콜을 들여왔었는데 엔터를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4분기부터 업황 턴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하이브 JYP고 내년도에 엔터가 좋아지는 논리 자체가 서구권 공연 시장과 음원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 BTS랑 스트레이키즈다. 그래서 이 둘로 가는 게 맞는데 하이브가 기업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었고 JYP랑 SM은 엄청 달렸잖아요. 내가 엔터가 좀 뒤늦게 발견하셔서 지금 이제 신규 매수하겠다. 하이브고요. 많이 들고 있는데 좀 더 사고 싶다. 그래도 하이브고요. 예. JYP SM을 좀 많이 샀다. 수익률이 지금 좋다. JYP는 더 들고 가시고 SM은 좀 팔아서 하이브 가셔도 돼요. SM은 이제 내년도 그 아웃룩에 있어서 본다면은 JYP나 하이브 대비로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아티스트가 아쉽게도 아직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5년 말까지의 투자 시기에서 하이브와 JYP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하이브에 대해서는 그 BTS 컴백 모멘텀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4분기 실적이 돌아서는 이유는 세븐틴 월드 투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연 쪽이 전년 동기 대비 한 43% 증가, 성장하는 상황이고 음반도 지금 잘 방어했거든요. 세븐틴이 이제 좀 내년도에 올해부터 이미 좀 작업이 있었던 게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내년 4월에 이제 남미 시장 이렇게 이제 좀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요때 이후로는 이제 BTS가 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물론 그 밑에도 사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사실 하이브는 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 가면 다 짝 먹는 애들이라서 투바투도 그렇고 엔하이픈도 그렇고 엔하이픈이 특히 올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내년도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최소한 70% 전년비 YOY로 연간으로 최소 70에서 8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SM은 체급 있는 아티스트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에스파 팬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스파가 이제 4세대 걸그룹에서 에스파가 올해 음원 쪽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가장 4세대 걸그룹들 중에서 먼저 데뷔한 팀이에요. 그래서 곡도 먼저 쌓였고 투어도 먼저 떠났습니다. 23년 작년도에 36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를 했었던 에스파가 올해도 37만 명 정도밖에 못했어요. 공연이 가파른 성장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걸그룹 중에서 지금 연간 100만 정도의 강한 모객력을 자랑하는 아티스트는 아직 3세대 두 팀밖에 없거든요. 블핑 트와이스. 첫 번째 허들이 연간 50만이에요. 걸그룹이 연간 50만 모객을 넘어서는 거. 요 고지에 아이브가 올해 먼저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파 하나만으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예, 예. SM이 체급이 꽤 커요. 그러니까 에스파, 라이즈, NCT가 다 잘 돼야 돼요. JYP 얘기 뭐 잠깐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기대되는 아티스트는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 트와이스도 사실 이제 3세대, 그러니까 4세대 걸그룹들이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가민가 성장이 없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2023년부터 월드 투어 이제 뭐 남미, 북미, 유럽 할 것 없이 다 스타디움 들어가 버리고 그 와중에 재계약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트와이스나 이제 JYP 스타일이 솔로 유닛을 상당히 활발하게 냅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량 증가로 어떻게 보면은 마진의 소폭 감소를 커버하는 거죠. 이게 전체 규모는 늘어난다. 24년 기준으로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에서 걸그룹 1등이 각각 트와이스예요. 올해 각각. 예.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3세대 내가 1등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트와이스 활동하는 걸 요즘은 많이 못 봐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몰랐는데 바빠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해외 쪽에 이제 월드 투어가 한 7월, 8월 정도로 아마 그 5차 월드 투어가 끝났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유닛이나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인 3인조로 구성된 미사모라는 유닛이 그들만 따로 한 6회차 돔 투어를 돌아요. 11월에 앨범 하나 내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6번 돔 투어 3명이서만. 예, 그 정도로 유닛과 솔로 쪽으로도 그런 트와이스의 어떤 거대한 팬덤, 그게 이제 좀 잘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활동량 자체가 상당히 뭐 유지뿐만 아니라 이제 고성장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스키즈가 훨씬 더 임팩이 크긴 하지만 트와이스 쪽도 상당히 잘 성장해주고 있구나. 이게 이제 좀 JYP를 좋게 보는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획사가 YG. YG요. 네, YG는 블랙핑크하고 재계약을 하긴 했지만 네. 개별 계약은 안 하고 거죠? 완전체만 이제 YG와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그러면은 완전체 계약도 충분히 YG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완전체 활동을 해야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네. 하면 분명히 모멘텀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 할 거냐? 이 이슈가 있고 결국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베이비몬스터의 이제 월드 투어 1차 월드 투어가 1월부터 한 4월까지로 지금 잡혀 있어요. 18만 명 정도 규모여서 뭐 작지는 않은데 베이비몬스터 연차를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YG 전체 기획사의 어떤 그런 실적이나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작은 수준이고요. 네. 그럼 블랙핑크의 활동 재개는 언제쯤? 내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통상적으로 본다면 한 뭐 빠르면 8월 앨범 발매 그리고 아주 빠르면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투어에 돌입하는 요 정도 지금 이제 스케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서 역시 불핑 돌아오니까 실적이 팍팍 튀네. 요거를 보시려면은 사실은 한 4분기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을까. 내년 4분기? 그렇죠. 너무 먼데요? 좀 멀리 있죠. 조금 그런 부분에 괴리는 있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에 트레저가 거의 1년 만에 오랜만에 앨범 컴백이 지금 잡혀 있고요. 내년 한 3, 4월 정도에 또 베몬 앨범이 나오고 그게 이제 내년 한 상반기 때 모멘텀이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이쪽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엔터 4사 중에 네. 탑픽 한 군데 꼽으신다면? 탑픽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네. 꿋꿋하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내후 외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이브를 탑픽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엔 BTS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발 3사들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1위 기업과 후발 3사의 밸류션 갭이 확 벌어졌어요. 지금 세 종목이 똑같이 21배거든요. 하이브도 21배, JYP도 21배, SM도 21배다.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하이브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12월 3일부터 그 유료 멤버십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수익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시장이 얘기했었던 플랫폼 리레이팅 이 논리가 이제 다 지켜진 거죠. 현 시점에서 우려가 크시겠지만 손이 잘 안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하이브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 업사이드 포텐셜은 어느 정도? 50% 정도 봅니다. 50%? 네, 50% 정도. 30만 원 이상. 한 내년까지? 한 6, 7개월, 7, 8개월. 이 정도 25년 한 7월 말, 8월 말.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그림이 딱 어느 정도 잡히는 26년 1월부터 몇 회차로 떠납니다. 몇 회차로 떠납니다. 요거 잡히는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